자, 지금 못 키우는 얘기 열심히 떠들어도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핵심만 얘기할게요. 자, 모는 어떻게 키운다?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양파 모는 어떻게 키운다? 어떻게 해요? 짤짤막하게. 그거 드리고 싶으면 못 드리겠다. 핵심. 맞아요. 표현이 짤짤막하게인데. 좀 더 이래 넓게 표현하면 이랍니다. 양파모는 절대 크게 키우지 않는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모를 하여튼 키우는 과정이든 심을 때든 잎을 한 번도 자르지 않고 양파를 심는다는 무슨 사람들 있어요. 네 분.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긴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이분이 가장 먼저 손을 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크로우즈 쓰는 분이에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다른 데 가면 손 드는 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우지 안 자르고 키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지 안 자르고 키웁니까? 우지 키워서 안 자르고 되는 거? 억제를 시키가면서. 억제를 시키가면서. 또 아까 손 드시면 되지. 나는 안 받았는데 답 안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보이소. 나 뭐좀 팔기 위해서. 안 자. 그걸 팔기 위해서도 우리단 키우는 비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부터 이해가 일단 잘 안 되고. 어쨌든 자, 크게 키우지 않는다. 아까 봤잖아요. 양파 모는 크게 키우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크게 키우지 마라. 근데 크게 키우는 요인이 왜요? 와 크게 키웁니까? 보면 안타깝거든. 우리 자사새끼도 안 먹고 기다봐 안타깝잖아요. 저게 미이긴 미어야 되는데 안 먹고 애미만 이 모두 키워다 보면 넘들은 우묵하니 좋은데 내 거는 와 이래 노랑탱탱하게 크다는 거고 안타깝거든. 그런 게 우째요. 아는 모르겠다 안 미면 억지로 입을 못 미는데 이거는 미면 되거든. 그죠? 비료도 탁 주고 사정법비도 탁 뿌려주고 물도 자주 탁 주고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거든. 그러면 마음이 푸근해.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양파 못 키울 때. 그런 마음을. 왜? 제가 지금 양파 교육을 32년 다니거든요. 92년부터 다니는데 지금까지 다니는데 매년 전국을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제가 많이 다녀요. 그런데 똑같아요. 30몇 년 전에 이렇게 하셔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바뀌고 그게 그대로 간다. 무조건 잘라. 자르지 않을 만큼 키움만 키워주면 그거는 핵심입니다. 그대로. 그게 억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라 심게 되면은 연구를 한 결과로 보면은 수량이 감한다 그 나와 있어요. 심지어 옛날에 1950년대 자료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50%가 수량이 줄더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지금 그렇지는 않겠지만도. 그래서 모를 자르는 건 불리하다.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그렇게 해도 뭐가 커서 신기불편하다. 그러면은 꼭 잘라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심기 전에 미리 잘라서 상처를 딱 모르게 만들어라. 그래라도 해줘야 돼요. 그것도 귀찮거든. 쫙 뽑아가 심을 때 다락 쳐버리고 그냥 씹어버려. 그러면요, 그놈이 그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 영양분을 소진해버리기 때문에 활착이 늦어요. 불리해집니다. 그런 건 아니야 돼요. 이 핵심입니다. 뭐는.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나와요. 나오지만도 이런 문제 있는 얘기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자, 위에 저것도 아까 제가 그랬죠. 약해입니다. 묘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고 하여튼 꼬불꼬불하든지 두꺼워진다든지 막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대부분 약해로 보면 돼요. 그래서 약을 꼭 취해야 될 상황이면 정량을 쳐라. 아까 제가 그랬죠. 독하게 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사진은 노지 윤곽 때 너무 복토를 두껍게 해가지고 싹이 안 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복토도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습해 현상도 나오고 저 위에 또 뭐 나오죠. 이런 증상들. 자, 요거는 양파 깐부이병입니다. 혹시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딱 한 번 봤어요. 그 요런 사진이 귀한 사진이니까 혹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얗게 뭐 뒤집어 쓰고 있다. 그럼 요거는 양파 깐부이병입니다. 그럼 요거는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약이 없다. 이거 보시죠.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다 약해 증상입니다.
습해고. 요거는 뭐 같아요? 요거는 와요로 된 것 같아요. 요거. 계장님, 요 와, 이러고요. 우리 계장님, 요거는 알아도 너무 자꾸 다 맞춰보면 다른 사람이 더 말할 기회를 못 주니까, 요거. 요게, 결론은 밑에 뿌리 쪽에 벌레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요 사진 넣냐면,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위에만 보통 쳐다봐요. 위에 쳐다보고 입이 마르네 뭐지 그러면 대부분 농약방 가서 곰팡이 약 돌아 그래요. 이것도 그런 현상입니다. 이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왼전시에 있는 분이 농협에 약을 사러 와서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다이센의 봐라 뭔 주사 다이센 M45 한 봉다리 돌아. 그래 한 봉다리 사가 나가요. 갚았으면 끝날 긴데 그분이 봉다리 사가 나가면서 양파 모상에 뭐 어쩌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어르신 양파 모상이 와요 이렇게 또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네 눈대 이렇게 해서 양파 연구소 근무하는 지금이라는 게 그래 딱 첫 마디가 네가 뭐 아나 이러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은 모르는데 어르신 다시엔 M45 백날 가도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간 겁니다. 그 현상인데 요거 쫙 뽑아보니까 밑에 뿌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사리 파리가 다 쫙 빨아버렸는데 그래 그럼 들어가서 모시고 가서 사무실 현미기 밑에 집어넣고 보여줬잖아. 고사리 파리 구더기 벅석벅석한 거. 그 다음부터 입을 딱 다물어버려요. 내가 많이 알거든, 그죠? 자기보다. 네가 뭐 안 하가, 이거. 다시 M45 칠라 했는데, 의지가 벌벌한데, 이거 다시 M45 치면 뭐합니까? 그래서, 작물을 재배할 때, 특히 이런 뿌리 작물 이런 거는, 잎이 마르고 뭐 좀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 뽑아보시는 거 좋아요. 뽑아서 뿌리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레가 먹은, 아니면 다른 병이 생기건, 뿌리 생기는 쪽에 생기는 병도 많이 있잖아요. 근해병도 있고, 분홍색 뿌리 쓰기 병도 있고, 뭐, 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 그런 얘기. 이런 거는 뭐 말 안 해도 아는 내용이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모상의 짤록병. 이게 옛날에는 약이 없어서 고생했는데 지금은 약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이겁니다. 묘상에서 정답은 뭐를 크게 키우지 않는다. 그걸 딱 머리 박아두고 요거 태양열 소독은 꼭 시행해 줄 것. 이게 함으로써 짤록병 예방. 그죠? 그 다음에 그 잡초도 훨씬 적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전에 미리 퇴비나 비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땅심도 훨씬 높아집니다.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만 평 대면적 하는 분들은 사실 힘은 좀 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지만도 그래도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면 반드시 묘상틀을 이렇게 소독을 해주는 쉽습니다. 왜? 저는 양파 묘상틀을 아주 양반 땅이라 그럽니다. 왜? 푹 쉬고 있어요. 한여름에. 쉬는 땅이거든. 그럼 그때 그 땅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때 이때는 퇴비를 갖다가 미숙 퇴비 해도 됩니다. 완숙 퇴비 필요 없어요. 미숙 퇴비는 뿌려주고 그 다음에 석회 질소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석회 질소. 그게 나중에 녹균병에도 좀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알려져 있는데 석회 질소를 좀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갈아엎어요. 이렇게 섞이게끔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이 그냥 물을 반드시 줄 것. 그래서 비닐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밑에 그 땅속의 온도가 70도까지 올라요. 한여름에. 그러면 거기에 풀 씨앗이 살 수가 없습니다. 병균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요 방법. 태양열소도. 이거는 반드시 실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전남 모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대부분 본포에도 이걸 해요. 아주 효과적입니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런 것도 다 기형이다. 약해르신. 짤록병 잡으려고 약 잡으셔서 전멸했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병 얘기 나오는데, 묘상에서도 노인병이 나옵니다. 묘상에서 노인병이 덩거를 옮기시면 그건 백발백중 생겨요. 그건 무조건 1차 노인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묘상에서도 노인병 방제를 해주시고, 옮겨 심을 때 특히 병든묘는 옮겨 심으면 되지 않는다. 요거를 꼭 염두에 그냥 두십시오. 섭외를.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토양 산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토양 산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생육이 차이 날 수밖에 없다. 이 보시면은 정상대로 자라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나죠. 한 거지만도. 그래서 요거로 흙을 퍼다가 우리가 토양 산도를 측정해 보면은 산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토양 산도가 산성으로 내려가면은 비료 흡수율도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토양 검증을 받아가지고 확인해 보는 게 좋겠지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은 막 석회를 넣어서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자, 이런 전개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예? 저걸 안 자를 수 없잖아요. 뜸살을 쳐버리니까. 이게 저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합천에는 보니까 센터에 이런 게 있죠. 우리 이전에 센터에 우리 양파 파종기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산파보다는 이렇게 조파, 줄뿌림. 요게 사이사이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뭐를 이렇게 조파로 키우는 것이 양파 육묘는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여기 조파, 산파 비교를 해보니까 조파가 생육이 좋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이 플러그 육묘하는 분도 계시지만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일반 땅에다가 위에 덮는 거의 대부분 톱밥을 덮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톱밥 원재료가 원래 바다를 건너와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염장애를 받을 가능성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게, 양파는 그러고 이게 종자가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 밝은 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하고 복타고 그 위에 지퍼를 덮든지 저렇게 차광망을 덮으면은 상당히 발화가 균일하고 또 그리고 바람 불고 빗물에 씻기 내라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좀 효과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에 씌워주는 것이 좀 유리하다. 반면에 저런 차광망을 덮어 씌웠다고 가정했을 때 싹이 발화가 되는 순간 바로 빨리 벗겨줘야 됩니다. 이 자엽이 그 차광망 사이를 뚫고 올라오는 순간에 위험해요. 잘라버립니다. 바람이 살살 불면 그 면이 날카로우거든요. 잘려버려. 그러면 거기 자엽이 잘려버리면 생육이 엄청나게 더딥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풀약 얘기 나오고. 아까 하얗게 뒤집으시고 있는 깐풍기를 보시는데 이것도 깐풍기입니다. 까만 것도. 저것도 일단 현재 약이 없으니까 확실히 살라는 이거야. 자, 정식기 얘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넘어가고. 이게 혹시 기계 재배하시는 분 없지요? 있어요? 그 뭐 한두 번 보고 다 하기는 게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겁니다. 인력이 없으면은 이게 이제 기계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특히 함양이나 이런 데는 기계 재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맨 처음에 국내에서 이게 육조식으로 만든 이게 그 기계인데 지금 이거는 활용하지 않고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일본 민노에서 나온가 하여튼 이거 이제 왕복 8조 4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4번 신고 8조 합천에서 보면 뭐 시범제도 하고 그러던데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기계화로. 자, 이것도 합천인데 이것도 위에 녹용병 드는 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병이든 벌레든 내가 확실히 안다 그러면 처방을 하면 되지만도 자신이 없다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라. 전문가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니까 반드시 자문을 받아라. 요게 이제 그런 얘기고 밑에 요게 그겁니다. 이게 이제 그 퇴비를 갖다가 들뜬 퇴비를 써갖고 고사리 파리 피해를 받은 거예요.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양파 재배에 있어서 퇴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완숙 퇴비를 써라. 미숙 퇴비를 쓰면 저렇게 벌레 생길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한 게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시기에 제때 심었으면 부지포를 덮지 말았겠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지포를 덮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내가 늦게 심었네. 왜? 가을에 비가 추적추적 와서 논장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심어야 되는데. 그럼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기는 심어야 되고, 모는 키워나고, 그죠? 그러면 늦게 심어요. 그럼 그때는 덮어주세요. 안 그러면 뿌리가 활착하기 전에 추위가 와버리면 쓰리발 피해를 받아버리거든. 그래서 그때는 부직포를 덮어줘라. 그때. 그겁니다. 자, 보온자재를 그렇게 활용해주라. 그래서 하나, 요런 내용이 나오죠. 대부분의 일반 우리 부직포를 덮는데 간혹 비닐을 덮어주는 경우죠. 또 특히 구멍도 안 나면 무물층 비닐이죠. 그런 거는 이렇게 양파 잎하고 이게 푹 붙어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구멍 뚫리지 않은 무공 비닐을 덮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겠다. 그거는 일단 참고로 해 주시고. 다양한 특징이죠. 또 하나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대부분이 흰 비닐인데, 물론 흰 비닐이 가장 수량성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온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야, 나는 풀 매기가 귀찮아. 이 풀이 너무 많이 나. 그럴 때는 검은 걸 쓰든지 녹색을 쓰든지. 그 비닐을 쓰면은, 물론 투명 비닐에 비해서 온도 올라가는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만도 잡초 억제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풀이 많이 문제될 때는 그 검은 거나 녹색 비닐을 쓰고 그 대신에 심는 간격을 좀 좁혀주면 되거든요. 이걸 13하면 12로 줄인다는데 11로 줄인다는데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흑색이나 녹색을 쓰게 되면 이렇게 큰 것보다는 중간 정도 양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오히려 저장성도 유리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도 산도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육묘사뿐 아니라 본포에서도 반드시 산도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거 얘기죠. 자, 왜 해줘야 됩니까? 위에 7진공이 나잖아요. 저 7진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비료 흡수율을 100으로 왔을 적에 산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럼 4.5까지 떨어져 버리면 70% 이제 80% 날아가 버립니다. 흡수를 못 해요. 그러면 비료가 그만큼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반드시 땅의 산도를 조정해 주라 하는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그 하우스 시설을 갖고 있다가 거기 다른 작물을 안 심어서 양파 심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그 하우스에는 이 염류가, 비료가 집적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염 농도가 높아서 생육이 상당히 불리해져요. 그래서 그거는 조심을 해 주셔야 된다. 참고를 하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물 관리 얘기인데, 자,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작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적습, 적당한 습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계적으로 체크하지 않고 쉽게 우리가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작물이 자라고 있는 땅을 갖다가 우리가 손으로 그냥 잡아봅니다. 흙을 손으로 잡아서 꽉 주먹을 쥐었을 적에 물이 흐른다. 그건 과습입니다. 이는 배수구 정비해 줘야 돼요. 근데 손을 놨는데 깨져버린다. 그건 건조죠. 근데 물도 흐르지 않고 깨지지도 않고 탁 놓으니까 모양이 그대로 있더라. 거기 적당한 습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관리를 그렇게 해주는 게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양파도 자기 그 생리상 물이 꼭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주느냐? 심어놓고 물 안 주는 분이 있습니까? 반드시 줘야 됩니다. 요즘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심어놓고 3, 4일 굶기더라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얘기야. 간혹 그런 수는 있어요. 그건 편법이지만도. 왜? 내가 뭐든 좀 크게 키워버리고, 그래, 원래 기상 예보를 들어보니까, 겨울 날씨가 따뜻해지네? 그러면 심는 거 좀 늦춰야 되는데. 근데 요즘 그러잖아. 사람 손이 없으니까, 노동력이 문제가 되니까, 일꾼을 맞추다 보니까, 이때 심어야 되고, 막. 그럼 할 수 없이 심어. 그러면 좀 이러다 싶으면, 심어놓고 물을 줘서 활착을 빨리 시켜버리면, 거기 생리장애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2, 3일이나 3, 4일 굶길 수 있어요. 왜? 굶긴다는 얘기는 그만큼 늦게 심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심어놓고 말라 죽을 만큼 굶기면 안 되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도 정상적으로 제 시기에 심은데 3, 4일 이불로 굶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는 무조건 심지어 물론에 심어놓고도 물을 주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흙하고 뿌리하고 밀착시키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심어놓고는 반드시 물을 준다. 그것. 자, 그 다음에 지금 좀 줘야 되는데 어제 기가 막히게 눈이 오고 비가 왔잖아요. 요 시기가 언제냐? 재생기. 재생기라면 양파 뿌리가 활동을 개시하는 시기. 이파리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양파는 뿌리가 먼저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재생기입니다. 그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 재생기는 그 해의 겨울 기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따뜻하면 좀 당길 수 있고 2월 10일쯤, 좀 늦으면 2월 15일로 달 수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2월 10일에서 15일 그 사이가 주로 이루어져요. 됐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비 올 때 말씀드리고 그때 가뭄은 물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생기. 그 다음에 구가 비대하는 구 비대 개시기. 그러니까 4월 말쯤 되겠죠. 그때 가물다. 건조시키지 말아요. 물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 관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양파를 재배하시면 밭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논에 양파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3월 이후에 양파가 재배되고 있는 논 고랑에 물이 낀다. 이거는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요. 이건 딱 내리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논에 양파를 재배할 때는 가능한 폭을 넓히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배수 관리가 힘드니까. 광폭 재배를 하지 마라.
보통 8조, 8줄까지는 뭐 인용을 하는데 넓게 재배하지 마라. 그리고 두둑을 높여라.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동시 뭐 피복인가 그걸 쓰다 보니까 이 두둑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어떤 데는. 꼬랑에 양파가 없다 보니 이제 고랑이나 두둑이나 비슷해요. 그러면 비 오고 물 대버리면 고막 운동장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양파 재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재배가 안 되는 건 되긴 되겠죠. 되는데 그 양파가 좋은 양파가 될 수가 없어요. 수량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마치고 가셔서 아이고 내 눈에 이 고랑이 얕네. 힘이 들어도 고랑을 쳐줘야 됩니다. 아니면 약간 마르면 로타 안 되면 지금 관리기를 한두 번 쳐 올리더라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라남도 무안이 95%가 밭입니다. 근데 그 무안 중에서 남평인가 하는 그 동네가 있어요. 그거는 또 95% 논이에요. 제가 그 동네에 가서 한번 오래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방금 한 얘기 이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주 만나면 그 사람들 참 고맙소. 뭐 다른 건 차치하고 그거 하나만 알려준 것도 고맙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논에 물기 개선 안 된다. 기억하실 거. 하여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진들 이거 더 빨리 마르고 이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런 현상입니다. 금방 눈에 담았죠. 또 잘못하면 또 시험 가야 되니까. 이게 나는 물을 못 빼. 그러면 그 옆에 사진이 옆에 도구로 크게 친하죠. 포크랜드에서 1m 깊이를 따버려야 됩니다. 따서 물이 안 되면 그쪽으로도 쏠리게끔 안에 물이 오게끔 밖으로 빼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하나 부지포트에서 하나 고라니인데 그 핀 박아나죠.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네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거짓말도 못하면 이 두둑 높이가 한답니다. 이래 높으면은 비닐을 못 덮어요. 그래서 비닐을 씌워놓고 양쪽에 다 핀을 박아놨습니다. 그 사람은 뭘 아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비가 와서 고랑에 물이 자자가 있어도 오히려 그게 수분 역할을 해줘요. 왜? 이렇게 딱 섬에 들어가서. 그럼 무조건 고랑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스템이 물대기는 좋습니다. 관수는 잘 돼요. 물 빼기 어려서 그렇지. 안 되면 스프는 쿨러를 돌리든지 아니면 골물을 해야든지 될 수는 있거든요. 일단 두둑이 높아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풀약 관계인데 양파 심기 전에 풀약 몇 가지 써붙입니까? 세 가지. 세 가지가 많다. 에이, 하나만 하면 되지. 세 가지가 적당하네요. 적다. 5가지 정도 썩어치는 분이 있을 건데 입으로 손 안 들죠. 이게 뭐냐면 이것도 너무 과하게 쳐요. 그래서 제초제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초제는 가능한 썩는 걸 갖다가 필요한 만큼만 썩어 쓰시고 정량을 썩어 주는 거. 독하게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이 다 약해로 생기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 이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조심. 이보세요. 밑에 이게 지금 오른쪽에 담배가 물 안 빠져서 밑에 벌써 앞에 서패를 받기 시작하죠. 표가 나잖아요. 왼쪽 이게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두둑이 엄청 높잖아요. 높죠. 눈으로 보기에도 사진상 봐도 그렇죠. 두둑이 엄청 높아요. 이게 지금 물이 고여 있잖아요. 꼬랑이 이것도. 근데 양파는 10%잖아요. 물이 저렇게 계속 고여 있다 그러면 양파가 벌써 이렇게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잖아요. 이빨 물을 끓여내가 물이 빠지게 만들어놨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파 그 당시 중생용 양파였는데 수량도 기가 막혔고 수확까지 뿌리가 이런 나중에 해보면 이 사진이 나오려면 모르겠는데 자, 심는 시 같은 경우는 굳이 말씀한다. 이게 잘 보세요. 광폭 재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광폭 재배를 하게 되면은 양쪽에서 맞아보고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두둑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사람이. 올라가서 밟고 가거든. 이렇게 뒤로 진행하거든. 그러면은 그게 활착이 더디지고 또 수량상하고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료관계 나와요.
보세요. 이 사진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1월 달에 저 위에처럼 양파를 딱 잘라버리면요. 뿌리가 활동하는 재생기가 되면 밑에처럼 저렇게 딱 변해요. 잎이 좀 밀려 올라옵니다. 저기 밀려 올라온 길이가 0.5cm 이상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그때는 책임 재생기라고 판단하면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가 그 정도 시기는 되었다. 그래서 비료가 꼭 필요한 시기다. 자, 아까 비료 얘기 나오죠. 이게 저 위에 질소 인상 칼이 24, 7.7, 15.4 쪽에 우리가 현재 알려진 표준 12라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분을 800kg 넣는다고 볼 적에 또 질소 인상 칼이 저만 들어갑니다. 또 볏짚을 썰어 넣는다고 볼 적에 저만 들어가요. 그러면 총량이 질소가 33kg, 15kg, 34kg 이렇게 총량이 절여돼 버립니다. 땅에 들어간 양은. 근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양파 뿌리가 흡수하는 양이 질소 인상 칼의 비율이 나오죠. 8kg, 2.5, 16.3 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잎에서 흡수하는 양이 저로 나와 있어. 그 두 개 합치니까 총 양파 자체가 흡수하는 양이 질소 10kg, 인산 3.6kg, 칼이 19kg예요. 그러면 들어간 양에서 빼보니까 저만큼 남아. 그럼 결국 뭐예요? 비료가 좀 과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볏짚을 썰어 엮고 퇴비를 저만큼 엮고 화학 비료도 저만큼 들어가 버리면은 저만큼 남아있으니까 오히려 퇴비나 볏짚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비료 주는 양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참고하시고. 자, 이런 거는 그냥 할게요. 다음에 요런 건 참고하세요. 자, 심는 거. 제 시기에 심을 때는 얇게 심어라. 깊게 심는 것보다는 얇게 심는 것이 수량에 효과적이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심는 것도 이렇게 대파 심든지 빼딱 심지 말고 쪽바로 수직으로 심어라. 이것도 다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좋더라 나와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아까 관수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자, 물 주는 거는 사실은요, 한겨울에도 원래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겨울에 좀 원래 가물었잖아요. 근데 물을 줄까요? 하는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주는 게 맞기는 맞아요. 겨울에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따뜻한 날 골라서 오후에 물을 주고 물을 빼라 그래요. 근데 원래 보니까 물을 대놓고 고랑에 물을 딱 실어놓고 물이 꽉 차가 있어요. 창글. 그러면 밤에 울거든요. 얼어 있다가. 나한테 얼음만 녹았다, 물이. 그 물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게 좋은 피 받을 확률이 높아요. 물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겨울 물은. 쿨러를 돌리든지 아니면 물을 고물을 대더라도 돌려가지고 바로 빼버려야 돼요. 돌고 나면.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게 생육기 얘기인데 가뭄 피해, 침수 피해가 나오는데 가물게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우스에서 일부러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 보십시오. 수량이 정말 감소를 합니다. 물 단계도 안 돼요. 수량이 감소합니다. 그게 수분가를 잘해주라. 자, 이것도 뭐죠? 설파입니까? 지금 양파가 지금 이후에 정상적인 양파는 우리 못 보기 힘들어요. 잘 못 핍니다. 뿌리가 딱 박혀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습해 받은 이런 것들은 잘 뽑혀요. 당기면. 그러니까 위에 이파리 보고 잎 말랐다고 곰팡이 약 지우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피해를 받아서 습해를 받았을 경우는 차라리 도구죠? 배수구 등비해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이거 보세요. 위에 양파하고 밑에 양파하고 어느 게 좋아 보입니까? 밑에 저게 정상입니다. 수확기에도 저렇게 뿌리가 저렇게 살아야 돼요. 아까 저 양파가 아까 그 봤죠? 높은 고랑도 본 거. 그 양파 사진 찍은 거예요. 네. 위에 저는 뿌리가 있는 거 같죠? 저는 뿌리가 없습니다. 이미 다 탈락된 거. 물러 있고. 저는 왜? 물속에 갇혀 있습니다. 섭외를 받아서. 이런. 그래서 저런 양파는 저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우리가 캐가지고 망탑을 내놓고 이제 말라가 가버리면 육안을 봐서 이게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농사짓는 입장에서 기본 양심이 있으면은 차라리 그분들한테 그래요. 팔더라도 이거 좀 물손 받았네. 그걸 알고 미리 처분하라든지. 그런 정도의 답은 주는 것이 그래도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도 이 양반 참 양심적인 사람이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딱 입 닫고 딱 줘버리고 나중에 가져간 사람이 썩어가 골병 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집에 오겠어요? 안 온다고. 자, 자, 추대, 분구 나옵니다. 자, 큰 거 심지 말했죠. 또 오래 키우면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겨울 기온인데, 저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크게 안 키워야 돼요. 결국. 크게 키우면 이렇게 추대도 생기고, 이거는 뭐 이론적인 얘기가 생기고. 그죠? 큰 모를 키우니까 추대 많이 생기죠? 보통 우리가 아까 6.0 나왔잖아요. 6.0일 때 추대율은 5.3% 나오죠. 그럼 결국은
추대가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상품성으로 봤을 때는 추대가 5%에서 10% 사이 그 정도 있을 때가 수량은 가장 높다. 그래요. 그래 농사 지어가지고 추대가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한 5% 정도 나오는 것이 수량 측면에서 볼 때는 괜찮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분구도 마찬가지 원인이 똑같습니다. 추대 생기는. 그러니까 추대 많이 나는 해에 분구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 이런 거 넘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캐야 되느냐? 요때까지 두면 좋아요. 양은. 그죠? 이파리가 바삭 마를 때까지 두면 양은 늘어난다. 반면에 저장이 안 된다. 그래서 저장과 수량을 고려했을 때 이파리가 한 절반쯤 말랐을 때 그래도 푸른 잎을 한 50% 정도 갖고 있을 때 소화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가 큰 거는 저장에 불리하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킬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잎을, 줄기를 자를 때 짧게 자르지 마라. 최소한 7cm 이상 길게 잘라라. 그죠? 건조를 시킬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우리는 건조 못 시키잖아요. 바로 찌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파리, 이게 줄기를 길게 잘라라. 핵심 보고. 그래서 이제 수량은 잎이 넘어가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얘기 나오고. 자, 이제 병 얘기인데 요거 하고 마무리 해야 되는데, 자, 병은 일반 곰팡이가 일으키는 병이 있고 세균이 일으키는 병이 있죠. 그게요. 그다음 바이러스도 있는데 요거는 크게 문제가 되니까 무시하고, 그다음에 벌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균으로 이래서 생기는 병, 춘부병, 무름병 이런 병들은 특징이 뭐냐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균성이기 때문에 약으로 방지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차라리 뽑아버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곰팡이로 일으키는 병, 대표적인 병이 노균병, 입마름병, 그 다음에 흑반병, 흑색성 균핵병, 분홍색 뿌리 썩은 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병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곰팡이로 일으키는 병. 그래서 곰팡이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은 예방이 효과적이다. 생기고 나서 방지하기는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해 주면 좋다. 언제? 보통 병들이 고온다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 안개가 많이 낀다. 이럴 때는 미리 그 전에 보호제, 싸거든요. 보호제를 쳐서 예방해 주는 그게 효과적이다. 그런 점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벌레. 벌레는 땅 속에서 생기기 때문에 생기고 나서 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심을 때 땅에다가 넣어서 방지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점도 말씀을 드리고 사진을 보는 게, 짤록병은 됐고 넘어가겠습니다. 깐부기병 보셨고, 자, 이게 춘부병이 세균병입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보통 일반적인 그냥 날씨가 추워서 입마름 같은 경우는 가해부터 마르는데, 이거는 가해고 아니고 없습니다. 신엽이고 뭐 구엽이고 그런 상관없어요. 다 말라버려요. 이렇게. 이거는 세균병입니다. 춘부병. 이런 증상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무시하고. 그 다음 노균병. 이게 제일 골 때리는 병입니다. 이게 소위 사람을 치면 감기가 마찬가지예요. 감기가 만병인 근원에 하잖아요. 이것도 노균병이 방제가 제대로 안 되면 입마름병도 오고 흑반병도 오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방제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근데 이 독특한 병이거든요. 왜? 활물 기생에 대해서 죽은 데는 절대 안 생깁니다. 살아있는 물체만 생겨요. 그래서 병 연구하는 사람이 이 연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곰팡이를 끌거다가 들이부어도 안 생길 때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 농사하다 보면 하루아침에 확 전멸할 때도 있죠. 그런 경우, 이 노균병이 아주 독특한 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가 있는데 1차 2월, 3월에 생기는 노균병, 그거는 방제가 까다롭습니다. 뽑아버리세요. 거의 편합니다. 그 다음에 4월, 5월은 그거는 방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걸 크게 구분한다. 그걸 말씀드리고, 자, 이런 것들은 아까 스케질서 말씀드렸잖아요. 스케질서로 하니까 좀 효과적이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연구를 해보니까 또 이거 요게 1차 노균병 증상들입니다. 보시면 보이죠? 잎이 벌써. 근데 보통 우리가 잎에 까맣게 곰팡이가 피어버리면은 그냥 판단하기 쉬운데, 아직까지 저런 거는 곰팡이는 안 껴있거든요. 그래서 판단하는데, 하여튼 생육이 좀 들이면서 잎이 하여튼 좀 연해요. 어쨌든. 요런 거. 표가 나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곰팡이가 피어버리면 벌써, 노균병이 나는데, 예? 그런 거. 자, 요게 2차 노균병의 전형적인 증상. 요거 많이 보죠? 잎의 가운데 좀 이렇게죠?
요래가 진행되면 곰팡이도 생기고 이게 2차 녹균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요는 4, 5월에 생기는 거는 어느 정도 방제가 편한 편이에요. 됐다. 요런 건 넘어가고. 다음에 잿빛 곰팡이가 있는데 이거는 포상에서 잘 안 생기니까 요런 게 있다는 거 맞아요. 여기 보시죠. 잎이 꼭 뭐 바늘로 찌른 것처럼 있죠. 하얗게 또대 막 이렇게 풀약 피해 받은 것처럼 요런 게 포상에서 나타나는 잿빛 곰팡이고. 자, 입 마른 병들은 보이죠? 요게 요런 식으로. 예? 요런 거는 허다에 관찰되는 병들. 요런 입 마른 병하고 형태는 비슷한데 좀 더 진하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녹균병 방제만 제대로 되어버리면 보기 힘듭니다. 그런 이런 병들이 있다 가지고. 그러니까 막 시드름병이 뿌리 쪽에 아까 하얀 곰팡이 피는 거, 여기 아까 그 기계 재배할 때는 상당히 많이 생기는 병들이다. 그런 거. 다음에 요즘 문제된 흑색성 균핵병인데 이게 지금 좀 있으면 나타나요. 이게 원래는 논에는 나오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원인을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트랙터 그 로타리 치는 거기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트랙터가 밭에도 가고 논에가 천지 다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혹 보면은 논에도 이런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마늘에도 많이 생기고 균핵병. 그래서 트랙터를 가지고 이동할 적에는 밭에 갔다 올 경우에는 가능한 로타리를 좀 이렇게 채석을 하고 논에 들어가는 것이 좀 효과적이겠어요. 요거 상당히 전멸해버리는 이 폭탄병이라고 하죠. 폭탄병. 전멸해버립니다. 이렇게 가버려. 요것도 이게 진행되면 까맣게 피는데 요것도 처음에는 꼭 시드름병처럼 하얀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게 진행되면 이렇게 나타나요. 무름병, 세균병이니까 이거는 뭐 냄새 고약하다 말씀드리고 이런 거는 크게 문제 없고. 다음에 분홍색 뿌리 쏘인 병인데 뿌리가 빨갛게 물이 들어요. 보이죠? 요거 심으면 안 됩니다. 이게 유무상을 오래인데 연작 피해를 많이 받는 곳이 요새야. 공포에 이 전멸합니다. 요런 거 옮겨 심으면 안 돼요. 요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고다리팔이 나오고, 뭐 선충응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속에서 생기는 거니까 이미 알고는 방제가 어렵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양파를 심기 전에 포상에다가 살충제를 넣어서 심어주는 것이 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고 농약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